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김대남 그 녹취록이요. 녹취록인데 그 상당히 그 좀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이자가 이제 그 녹음의 명수 아닙니까? 이명수. 옛날에 그 대법원장 김명수는 거짓말의 명수고,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이자는 게 녹음의 명수인데, 김대남 그래도 이제 그 청와대의 그 행정관 정식 직급은 상급입니다. 근데 그 선임행정관 대리하면서 갑자기 또 비서관이 공석이라서 비서관 대리라고 명하면 그래 했는데, 그 원래 직급은 상급이 상급. 직급이 높은 건 아니에요. 이분이 그 왜 서울의 소리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옛날에 김건희 여사도 7시간 그 녹취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소리 하면 그 우리 그 파우치백 이런 것도 그 관계되잖아요. 조작. 여기에 또 저는 김대남 이분이 이명수한테 그 당했다는 거 참 이게 그 안타깝습니다. 제가 김대남은 이게 얼굴을 보니까 본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실제 뭐 이재명이가 김문기 몰랐다 이거는 거짓말이지만, 제가 김대남 몰랐다 이거 저도 헷갈려요. 얼굴 보니까 이게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명함 보면 이게 또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저 강성규 수석이나 뭐 지금 정광석 수석은 친한데 김대남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뭐 편들 생각도 없고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 내용은 이제 그 다 보도가 내가 많이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걸 잘 안 다루다가 서정 TV에서는 좀 분란적인 거는, 근데 그 워낙 제가 오늘 MBC나 YTN이나 여러 광주 방송이나 방송 나가다 보니까 이게 주제가 되는데, 저희 시청자님들께도 이제 그 제 입장을 충분히 그 전달해 드리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 다루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제 그 다 아시죠? 그 이명수하고 이제 그 김대남 행정관이 그 계속 그 통화인 걸 녹음을 몰래 이명수가 해가지고요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서로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자료들, 뭐 여의도 연구소의 그 여론조사 비용을 횡령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치 언론사 고발을 이게 자기가 뭐 사주해가지고 시킨 것처럼 그 시민단체인데 이런 부적절한 것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부터 별의별 게 이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사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저는 이 사건이 가장 악질적으로 나쁜 자는 이제 악마의 편집을 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다. 이거는 분명하게 밝혀놔야 됩니다. 이거는 취재나 그게 아닙니다. 취재가 아니에요. 취재는 이제 보통 인터뷰합니다. 하고 이제 뭐 녹음도 합니다. 말하든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래야 취재가 그게 언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언론사 기자들도 사적으로, 저도 기자들하고 참 술도 많이 먹고요. 술 먹다 보면 이게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하고 저도 답답하면 어떨 때는 이게 윤통 욕도 좀 합니다. 또 이게 어떨 때는 김건희 여사 왜 이렇게 답답해, 또 김 여사 욕도 합니다. 또 이게 어떨 때는 한동훈 욕도 많이 하죠.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런데요, 이런 걸 이게 다 녹음해가지고요. 녹음해가지고 이게 틀면 이상하게 듣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그 한쪽만 녹음되고 악마의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김대남 씨도 이게 녹음했다면 다 틀었겠죠. 그러면 이명수가 이게 전체를 다 틀었을까요? 아니겠죠. 왜 이명수한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아마 이제 이명수가 자기도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주는 것처럼 접근하면서 이게 여러 그 유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싹 다 빼놨잖아요. 철저하게 김대남 부적절한 발언하게 딱딱 편집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앞뒤 다 자르고.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작을 하거나 불법을 하면요, 그자부터
강력 비판해가 다시는 그런 공작을 못하도록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북한 사이도 아니고 감시하는 어디 사적으로 좀 편하게 뭐 말 좀 하는 거 전부 녹음해가 다 보도되면 이 숨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 안 하는 겁니다. 정치 숨막혀서 어떻게 사? 북한처럼 이게 뭐 감시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 최재형 그 공작을 하면 아버지 친구 병자에서 김건희 사는데 최재형을 먼저 때려 패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해야죠. 거기 피해자 아니면 공작에 그걸 김건희 여사한테 책임을 떠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신독이라고 뭐 혼자 있을 때도 다 상가하는 그는 성인 군자 완전히 이야기고 신독 그게 쉽습니까? 친하다 보면 이게 말도 좀 편하게 하다 보고 이걸 이게 녹음해가 다 틀면 거기에 노래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 말에도 임금 없으면 이게 나라님 욕도 하는데 그거 다 녹음해가 틀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제가요 솔직히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우파 쪽에서 좀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하고요 대통령실에 뭐 누구 만나도 한동훈 막 비판하고 용하는 사람 많아요. 또 이게 저는 한동훈 측근들도 저 신지호나 뭐 김종익 다 친하잖아. 같이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한동훈 측근들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용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제가 다 녹음해가 틀면요 김대남이 보다 100배 1000배 뉴스거리 됩니다. 제가 김대남보다 영향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저 핸드폰 이게 녹음할 줄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작을 한 자들은 절대 다시 이러지 못하도록 왜 이명수가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김건희에서 공작할 때 그때 우리 우파 쪽에서는 퇴출시키셔야죠. 좌파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공작이 있을 때는 일단 이게 공작 한 자부터 우리가 엄하게 비판해야 돼. 그래야만 이게 이런 공작이 다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근데 두 번째, 김대남에 대해서도 이게 저 변호할 생각이 없어요. 김대남 독이 잘못했습니다. 왜?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저는 사인을 생각합니다. 제 사생활은 이게 보도가 안 돼요. 패널이 공인은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근데 그래도 이게 그 대통령실에 있었고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출마하겠다고 공직 후보자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보자회사에 감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공기업에. 그러면 이게 그 은행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게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 은행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명수라면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명수라면. 물론 이제 그 김대남 이분이 그 책임을 지고 당원들께 뭐 대통령께 죄송하다 하고 탈당까지 하고 오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처럼 이명수가 제일 나쁘죠. 악마의 편집. 그렇지만 그 악마의 편집이라도 좀 이게 빌미를 준 거는 공인으로서는 정말 이게 그 잘못된 처신이다. 뭐 본인도 뭐 탈당하고 그래 했으니까 제가 뭐 더 심하게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정말 우리 이걸 계기로 다른 공인들 있잖아요. 우리 제2의 김대남, 제3의 김대남 안 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라 보면 일하는 공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시로 녹음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리 들어가지고 그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이제 이런 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좌파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공작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요. 거기에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김대남 이분이 그 말을 언행이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서울의 소리 우리 몇 번 여기에 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공작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공작 때문에 우리끼리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우면요.
결국 좌파의 공작이 성공한 겁니다. 이걸 노리고 서울의 소리나 좌파들이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온갖 스피커 다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그것도 과장해서 마치 이게 엄청난 뭐 한동훈 죽이기 대통령실에 공작이 있은 것처럼 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있은 것처럼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대남 이분도 해명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남에게 전혀 모른대요. 알 수가 없죠. 상급행정관 어떻게 합니까? 김대남을 전혀 모른다는 건 대통령 내에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김대남을. 그러니까 이게 공천 뭐 개입이 뭐 있어? 공천 개입이 이혼모 원래 당연히 이혼모 주진우는 공천 주는데 강남에 못 받으니까 하다가 이게 오히려 험지로 용인으로 간 거 제가 서정우 TV가 간다 1호 인터뷰가 이혼모 아닙니까? 용인에 가보 제가 잘 알잖아요. 무슨 공천 개입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이게 뭐 조직적인 한동훈 주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김대남이가 개인적으로 나경원 캠프 일하다 보면 이게 한동훈 비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배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뭐 한동훈 죽이기 있은 것처럼 이렇게 좌파들은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 퍼뜨린단 말이에요. 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갈라치고 분열시켜야지 자기들은 탄핵도 하고 이재명이 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기에 놀아나가 우리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요 진짜 공멸하고 그러기에 좌파 공작에 우리가 말려들어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오늘 광주 방송이나 제가 방송 나와서 뭐라 했냐. 제가 옛날에 삼국지에 조조 이야기를 했어요. 삼국지의 조조가 원소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원소. 원수대 형 원소. 거기하고 이제 관도대전이죠. 관도대전. 원수하고 조조가 싸우는데 그때 왜 관우도 있고 노잖아. 관우가 활약하죠. 그때요. 조조가 이제 원소를 무찌르고요. 처음에는 원소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왜? 병력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원소를 무찌르고 보니까 이제 편지들이 엄청 온 거예요. 즉 조조 밑에 신하들이 원소하고 내통된 간첩이죠. 간첩. 원소하고 내통한 편지들이 엄청나게 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 뜯어봤으면 조조 신하들에게 몇백 명 숙청했을 겁니다. 피비린내 났겠죠. 근데 역시 조조가 대범해. 조조가 뭐라 했냐면 야 편지가 불태워버리라. 불태워버리라. 왜? 내가 전쟁에 분리할 때 내 신하들이 붙은 거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냐. 불태워버리라. 이랬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뭐냐? 이랬어요. 조조가 불태우라면서 편지를. 뭐냐면 주군이, 즉 자기입니다. 주군이 덕이 없으면 민심이 떠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우시한 쪽에 줄을 서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밝혀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걸 다 내통한 놈들 밝혀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다 불태워버려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요. 지금 김대남의 배우를 다 밝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김대남이 정도의 감찰하고 지금 징계한다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어차피 탈당했으니. 그런데 김대남의 배우를 다 밝혀가지고 일망타진하겠다. 그러면 누가 남을까요?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유튜브만 봐도 매일 비판하는 홍철기 TV, 신의 한수, 고성국 TV, 이봉규 TV, 어디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우리 자유파 한두 명입니까? 그때 대통령실에 비서관이나 수석 중에 원희룡 밀고 나경원 밀고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걸 다 배우를 밝혀가면 어떡할 건데요? 이 배우 밝혀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처벌해야 되고 그것도 이게 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배우가 있겠습니까? 그냥 김대남 하나 처리로 이렇게 끝내십시오. 더 좋은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그냥 이 공작 보고받으면 끌끌끌 웃으면서 야, 녹취록 녹음 파일 불태워버리라. 녹취록 녹음 파일 불태워버리라. 내가 덕이 없어서 내를 공개하는데 불태워버리라. 저는 그럽니다.
이걸 이게 뒤에 다 밝혀가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게 조소한 말이에요. 제 같으면 이거는 악질적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공작이다. 거기에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된다. 그 녹취록이든 녹음파이든 불태워버리라. 이거 다 밝히가 더 싸우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그래 할 것 같아요. 뭐 저는 정치를 안 하지만 그게 통 크고 통이 큰 이런 게 모습입니다. 이걸 엄청나게 섭섭한 것처럼 어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막 내를 공개했다고 이걸 이렇게 배우까지 다 캐가지고 뭐 한다 이러면서 이게 어제 페이스북 올리면서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김대남은 누가 소개했냐? 신조 본인 아니잖아. 또 이게 신조가 소개했나? 누가 했냐? 뭐 강성구 했나? 이게 온갖 이렇게 지금 싸우고 치고 들어가.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면 웃고 있는 건 좌파들이에요. 좌파들이 기회 만났다. 야, 이거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크네? 김대남 게이트네? 이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김대남 이거 끝이 아니에요. 김대남 상급 행정관이 뿐이에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좌파의 분열 공에 노릇하면 안 돼. 근데 끌고 웃으면 아니 뭐 내 비판할 수 있지. 전당대회 할 때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 그럴 수 있지. 다 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끌고 웃으면서 이게 무시하고 오히려 서울의 소리 쪽으로 공격의 화살을 돌려야죠. 한동훈 대표 지금 이게 대통령실이나 우리 우파끼리 싸울 때 아니고 옛날처럼 이재명 조국 심판 2조 심판 했잖아. 그게 지금 문재인까지 문의조 심판 이렇게 그 관역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가장 나쁜 악마의 편집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다. 이 자를 제일 먼저 비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김대남도 잘못된 거 맞고요. 지금 탈당도 했고 앞으로 제2의 김대남 이런 사람 절대 안 오도록 김대남도 그 엄중하게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그 좌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막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서는 이게 아무 이득이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는 듣고 오히려 그 총구를 저좌파 쪽으로 향해야 된다. 이게 제 세 가지 생각이고 뭐 한동훈 대표 혹시 방송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